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다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트렌드 이야기 나눠보고자 이혜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이 자동차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머무르는 공간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본 광고가요. 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9인데요. 네. 거기 보면은 주요 광고 카피가 살아보세요입니다. 네, 자동차를 광고함에도 불구하고 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이런 것처럼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무언가를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처럼 최근에 자동차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요. 멋진 도로를 달리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 자동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동하는 거실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자동차가 하는 다양한 일들 광고로 보여주고 또 살아보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이런 사례들을 한번 좀 낱낱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현대자동차는요. 네. 미래 모빌리티 비전으로 모바일 리빙 스페이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현대차 입장에서 자동차를 삶의 공간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차량이 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거 공간의 연장선이 되거나 혹은요. 독립된 주거 공간 혹은 그 움직이는 주거 공간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생활하고 이동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이 건물에 도킹을 해서 집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독립해서 이동하면서 사무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스마트홈 기기도 자동차 안에 들어가게 돼서요. 사용자 맞춤형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요. 비상시에는 차량 안에 항상 연료용 전지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비상 전력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이퍼 커넥티비티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차를 도시하고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차량, 도시, 교통 시스템을 모두 연결해서요. 이동의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사실상 자동차가 하나의 방으로서 역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발코니도 있듯이 이제는 자동차도 그 집의 하나의 또 일부분으로서 점차 미래에는 또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즘 또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모듈형 자동차도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PBB, 목적 기반 차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열렸던 서울국제 모터쇼에서 PB5라는 자동차를 발표했습니다. 이 PB5는요, 이동성하고 편의성,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요, 자동차를 또 다시 한번 생활의 연장선으로 제공을 했는데요. 모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듈은요, 사무실 모듈입니다. 이름이 슈필라움 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 사무실에 있을 법한 여러 가전제품들과 장비들이 있습니다. 스타일러, 스마트 미러, 커피 머신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가장 쾌적한 사무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듈은요. 슈필라움 글로우 캐빈이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야외 활동하고 피크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딘가를 놀러 간다라는 의미이다 보니 냉장고, 광파 오븐, 와인 셀러 등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편안한 호텔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나의 목적에 맞게 플렉서블하게 자동차 안을 바꿀 수 있는 모듈형. 이것이요. 굉장히 최근 모빌리티 공간을 바꾸고 있는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사실 캠핑카 이런 컨셉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모델 안에서 이런 다양한 모듈형 바디들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 전 개인적으로 슈필라움 스튜디오 굉장히 좀 탐이 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또 어떤 자동차들이 등장하고 있나요? 네, 이제는 자동차가 더 이상 이동 공간이 아니고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공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혼다하고 소니가 같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오. 이름은 아필라라고 하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강화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다가 자동차를 조립을 했고 소니가 그 안에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 시스템을 넣어서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도 보고 컨텐츠도 감상을 하고요. 무엇보다 자동차 공간을 360도 음향 공간으로 구현을 해가지고요. 네. 내가 앉아서 영화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돌비 시스템이 부럽지 않은 거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AI 기반의 지능형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도 내가 운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감상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사람의 노력을 좀 줄여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충분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공간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좀 더 완벽해지면서 공간이 점차 삶의 공간으로 자동차 공간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래도 좀 발전하면서 이런 경향성이 좀 더 강해지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요,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되고 있어요. 네. 자율주행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벨 3 정도가 운전자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정도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 레벨 3가 지금도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 중에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 있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요.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요.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혹은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서 뭐 영화 보고 뭐 컨텐츠 감상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식사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좌석도요. 모두가 앞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식, 접이식, 뒤를 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서요. 내가 이 차 안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콘텐츠 들으시면서 어떤 구독자분들은 이거 굉장히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래 자동차 공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를 생각해 보더라도 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정말 자율주행 기술을 상상 정도만 했지 이렇게 정말 실제로 구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맞습니다. 것처럼 이 앞으로 이 미래 자동차 공간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바뀌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가 다음번 차를 살 때, 네. 넥스트 카를 살 때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 차를 살 것인가 네.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요. 예전에는 뭐 연비 좋은 것, 디자인이 예쁜 것을 골랐다면 이제는 내가 차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동차를 고르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도 큰 걸 좋아하잖아요. 차도 조금 더 공간을 많이 누리려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해주신 우리 이혜연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